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헤이즈의 운명탐구일지 2화 손님으로 오늘은 인테리어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인테리어 현장에서 소장 역할을 대행했던 강민호입니다. 저희는 현장 선생님과 함께 현장 관리 감독 및 작업자의 작업 지시, 도면 체크, 발주, 체크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작업자에게 그냥 뭐 오늘 요거 하세요, 뭐 저거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작업 지시를 해놓으면 그냥 끝이 아닌가? 라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현장에 관리 감독하는 소장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다들 아침에 작업을 지시하면 작업자들이 지시 내용들을 알아서 처척한다 생각하지만 모든 작업자들이 책임지고 일한 작업자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자기 편하게 하려 요령도 피우고 또는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고 고집도 부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신 분들이 많기에 저희가 지시한 작업을 지시대로 제대로 하는지 또 잘못된 점인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작업자는 작업이 끝나면 그 현장에서 끄시고 이 일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요. 현장을 책임지는 건 저희 현장님과 같이 하는 저희 현장 스태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아서 생긴 그런 조금 문제가 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한 사례로 예전에 도자 작업을 할 때 퍼티 작업과 생 작업이 있는데 이게 꼼꼼히 해야 마감 도장칠이 깔끔히 나오는데 꼼꼼히 작업하지 않고 대충 퍼티 작업과 생 작업을 해서 마감 도장칠하는 벽면을 다시 퍼티 및 생 작업을 하고 재마감 칠 작업을 해서 현장 마감이 딜레이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타일 판넬을 쌓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잘 쓰는 타일이 있는데 이게 로스율이 몇 프로 나오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 정도만 시키면 된다고 자기는 딱 보면 필요한 양이 보인다고 우기시고 원래 발주한 양은 적게 시키신 거예요. 근데 작업하다 보니까 타일이 약간 부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뒤늦게 킥을 보냈는데도 킥이 늦게 오다 보니까 자재를 다음날에 받고 작업이 다음날 지연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사과는 받으셨나요? 그냥 넘어갔긴 했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실제 이제 공사할 때 엄청 시끄럽잖아요. 이 민원이 엄청 되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특히 철거부터 시작하면 그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리고 저희도 그래서 철거는 새벽에 하거나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최대한 찾아서 해도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시끄럽고 민원도 오고 그러면 내려가서 사과드리고 일하면서 평생을 사과를 해본 것 같아요. 같은 건물 카페에 가서 매일 커피도 사드리고 교회를 안 믿지만 인테리어 2층 교회 가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또 미안하다 얘기 드리고 건물 가르치 아저씨들한테 바카스, 커피, 가끔 빵도 갖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는 실수 처리는 돈 받을 때는 없었었는데 막상 현장 가면 기둥도 있고 또 공간이나 시간 부족으로 안 되는 디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실장님은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잘한다 이러다가 안 되면 결국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납득을 시키고 또 잘 풀어가기도 하지만 또 의견 조율이 안 되면 현장에서 한번 싸우고 그런 게 현장 아닐까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공사 중이든 아니면 공사 후든 되게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예상치 못한 변수로 생긴 그런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들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영업중인 병원이 있었는데요. 천장에 물이 새서 작업자가 천장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천장 안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천장도 부서지고 작업자는 다치고 사과도 하고 진짜 많이 있었고요. 또 작업 작업을 해야 돼서 미리 사전 공지도 드리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기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쉬니까 오늘은 하지 마 이전 시절을 하면서 5분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를 하지 마라 뭐해라 해서 지연되고 이게 노출 천장에 파이프 정칠했는데 또 칠이 벗겨진 거예요. 사무실이었는데요. 이게 칠이 벗겨지니까 하얀 눈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작업하러 가서 고친 적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일할 때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기술을 배우고 또 능력을 키운 거다 해서 돈을 내고 일을 배웠다는 인식이 있어서 최저 또는 최저부터 적기 시작하는 것도 많았어요. 심하게는 무급을 일하고 시키는 것도 많았고요. 지금도 그런 걸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피하고 일하면 일하는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다행히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 평균보다 10% 이상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업체 셀렉할 때 이제 뒷돈이나 뭐 찔러주는 돈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 이제 소장이 요구하는 뭐 그런 관례가 있다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네, 실제로 업체 선별할 때 오래된 업체들이 우리에게 업체 해달라고 따로 술을 사주거나 돈을 주고 또는 소정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몰래 받거나 요구하다가 걸려서 잘린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또 반대로는 정직하시고 또 훌륭하신 선생님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 쪽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제법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모르지만 저 때는 관련학과 열심히 다니면 졸업적 인턴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면 인터넷 동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 추천으로 한 3군데 이상의 회사에 연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현장을 나간 현장직 공사부 쪽으로 갈지, 아 나는 회사 안에서 일하겠다, 설계부나 디자인부에 들어갈지 잘 선택하셔서 자기 적성에 맞는 곳에 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 인테리어 현장 쪽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일을 하는데 잘 맞는 성격과 기질, 안 맞는 성격과 기질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 잘 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 따라서는 새벽 5시, 7시, 늦게 시작해도 오전 8시, 9시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난다? 시작 자체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꼼꼼한 환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번 놓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현장이다 보니까 꼼꼼하지 않다? 그러면 놓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인 것 같아요. 제가 버는 돈 말고 어치에 돈을 주는 게 막내 때는 같이 웃으면서 일했는데 저도 이제 현장 소장 역할을 어느 정도 맡다 보니까 작업한 금액을 내고하고 정산할 때 아 진짜 같이 고생하고 너무 잘해주고 고마운데 회사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원래 7천짜리다 생각하면 6천, 5천 이런 식으로 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저에게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고를 한 게 한 개 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공정이 많다 보니까 많게는 20개, 30개 이렇게 되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첫 회사였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2년을 새벽에 나오고 작업자들이 퇴근하면 혼자 현장에 남아서 정리하고 도면도 정리하고 발주할 거 체크하고 내일 작업할 거 지시할 거 도면 하나씩 현관펜을 체크하면서 우리 목공팀, 군속팀, 도장팀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또 새벽 한 3, 4시 또 2, 3시간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그리고 보통 주 6일 진짜 바쁠 땐 주 7일 너무 바쁠 때는 그냥 3개월을 안 쉬고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현장에서 한번 쓰러졌죠. 눈 뜨니까 침대에 누워있고 링거는 꽂혀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아 현장 괜찮나? 아 나 늦었는데 지각 아닌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 몸은 생각 안 하고 아 그렇게 현타 한번 오고 아 이 현장까지 마무리하고 끝내자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퇴사 이야기한 게 3개월 전인데 또 현장이 제 마음대로 안 끝났다 보니까 한 마무리하는데 3달은 더 다니고 그만두었네요.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이제 네, 이쪽 진로를 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항상 조심하고 안전히 유의하세요. 현장은 생각보다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항상 메모한 습관을 가지세요. 생각보다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운 지식보다 현장에서 하루 만에 배운 지식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메모한 습관을 안 가지면 금방 다 까먹고 또 물어보고 근데 또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첩을 가지고 메모하고 현장 용어들을 익히는 게 현장에 적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작업자를 지시한다고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팀이고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일한다면 그분들도 처음에는 차갑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힘들 때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작업자가 강한 말을 하고 욕을 한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분들도 나빠서 강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투르고 또 현장에 젊은 친구들 오면 금방 떠나다 보니까 정을 안 붙이려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계신 모든 근로자분들 화이팅입니다. 정말 멋있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런 좋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잘 보셨나요? 이어서 이분의 점성술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인테리어 현장 소장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잘 맞는지, 그리고 왜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명식도 이렇게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사주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성술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언제나 차트를 볼 때는 이제 앵글에 있는 행성과 어센 로드를 위주로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차트는 앵글에 행성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어센 로드네요. 근데 그게 또 가장 강한 10하우스입니다. 10하우스는 직업과 직장의 하우스죠. 이러면 그냥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화성적인 일을 하게 될 거고 화성적인 환경에 자주 위치하게 될 겁니다. 화성은 좀 험한 것들이죠. 기본적으로는 다툼과 싸움, 분쟁, 경쟁 이런 키워드가 있고 칼, 철, 불 뭐 이런 것과 관련이 깊죠. 그리고 몸을 쓰는 일이나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던가 기계를 다루는 일, 좀 험하고 거친 환경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내가 이러한 재주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보면 시주도 화성이에요. 이러면 다른 행성이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화성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고 화성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만 일주도 토성으로 흉성이고 차트에서 가장 강한 화성도 어찌됐든 흉성이기 때문에 삶이 좀 평온하게 흘러가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조건 화성을 써야 되는 사람인 건 결정이 됐어요.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화성이 상태가 좋은지 봐야겠죠. 상태가 좋다면 나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상태가 좋지 않다면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내게 될 겁니다. 지금 보면 화성은 시간 섹트, 공간 섹트 모두 나갔고 사인 섹트도 모두 나갔죠. 이러면 X 컨디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좀 불안정한 화성이에요. 이러면 화성 능력이 뭐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고 능력과 상관없이 화성을 다룰 때 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 인터뷰 중에 이제 일하다가 기절해가지고 병원에서 깨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가 피르다리아 화성 시기였어요. 아무래도 저렇게 좀 불안정한 화성 시기가 되면 아무래도 이게 상황적으로도 몸적으로도 좀 쉽지 않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면 길성이나 흉성을 좀 가깝게 보는가를 살펴보자면 다른 흉성인 토성과는 이제 어버전이라서 서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안정한 화성이 토성까지 보게 된다면 좀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좀 많이 다행이죠. 길성을 보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 뭐 이렇게 가깝게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두 길성을 훌사인상 바라보면서 그래도 흉성보다는 길성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받게 되니까 이 부분은 좀 괜찮은 부분이 있죠. 화성의 불안정성을 그래도 조금은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사실상 화성에 대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길성과 흉성에 대해서 논하긴 했지만 큰 영향력은 없기에 사실상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더 풀어나가는 건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화성이 태양의 리셉션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보는데 10하우스에 화성이나 태양이 뜰 때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실제 힘이나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좀 힘이 있다고 하죠. 이게 꼭 태양만 그런 게 아니라 화성이 10하우스의 코 시그니피케이터여서 그런지 10에 화성이 떠도 제법 나름의 권력을 가지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뭐 태양, 화성이 같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 차트는 화성이 10하우스 사자 자리에 위치해서 나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차트인데, 이게 또 로드인 태양이 화성을 대략 한 5도 정도로 가깝게 봐주면서 리셉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래, 너 권력 가져, 실권자 해,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차트는 이게 뭐 어릴 때는 친구들 사이든 아니면 뭐 직장을 들어가든 본인이 이제 속한 곳에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이 사람이 리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말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뭐 꼭 강압적으로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성격이 사자라서 이게 젠틀하고 매너 있어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어디를 가도 절대 무시받지 않고 나름의 힘과 권력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차트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차트에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키워드는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나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차트고, 그게 또 어센 로드로서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되게 재밌죠. 이게 어센 로드만으로도 이렇게 길게 떠들 수 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실제로도 한 3, 40분 정도를 어센 로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센 로드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나머지 좀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보자면 이 하우스와 이 8하우스의 저 노드긴 두 루미너리의 대립이 심상치가 않죠. 도수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이 월시기의 영향을 뭐 받는다고 해야겠죠. 저런 대표적인 차트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뭐 특이한 구조들이 중첩되어가지고 이 지구라는 별의 방장을 맡고 있는 게 트럼프죠. 저렇게 식이 발생하면 저거 관련된 사람들이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엄청 크게 망하거나 아니면 진짜 엄청 크게 성공하거나. 지금 저 태양이 10하우스 로드인데 이 10하우스가 내 직장 상사란 말이죠. 근데 이 태양이 이렇게 껴있으니까 이 사람의 직장 상사가 된다면 어떨까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8하우스니까 흉해서 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8하우스 태양은 10하우스 직장 상사 기준으로는 11하우스에 위치하고, 이 달도 10하우스 기준으로는 이제 5하우스죠. 이 트럼프의 네이탈 차트가 제 기억이 맞다면 5하우스, 11하우스 두 루미너리 월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죠. 이 사람의 직장 상사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기 차트 이야기로 돌아온다고 하면 28축에서 저렇게 식이 형성되면 내가 버는 돈이나 투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주 특이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투자로 갑자기 큰 돈을 벌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고, 투자로 전 재산을 날린다고 해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점을 계속 중요하게 높여갈 필요가 있겠죠.
이 고점 터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위험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갑자기 닥쳐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저점을 꾸준히 다져나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길로 샜는데, 일단 인테리어 이야기로 돌아와 본다면 이분이 디자인 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장 소장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십하우스 직장의 자리에 화성 같은 험한 행성이 있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죠. 화성이 뭐 철근, 자재 뭐 이런 거 다루고 공사하는 거 이런 거랑 너무 관련이 깊다 보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게다가 사자 자리면 이제 아름답게 꾸미는 거, 치장하는 거 이런 것과 관련이 깊단 말이에요. 물론 이분은 이게 좀 건물 단위로 커지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사자 화성이면 뭐 빛을 이용하거나 뭐 열기를 이용하거나 뭐 이런 일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조명 쪽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뭐 열기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공장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불로 요리해도 되겠죠. 사자 자리가 두드러지니까 뭐 요리를 한다고 해도 요리를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뭐 데코레이션으로 좀 이쁘게 보이게끔 하는 것들을 중요시하겠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인테리어 현장 소장이면 건물이라는 키워드와 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사하우스든 토성이든 이 사람 차트에서 좀 그런 것들이 두드러질 필요가 있어요. 일단 사하우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토성이 사하우스 로드네요. 근데 그게 5하우스에 위치하는데 이 포르투나 기준 11하우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항상 보면 포르투나 기준 11하우스에 위치하는 행성과 하우스, 사인의 물상으로 이제 일을 하시고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을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네이처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데 토성이면 누가 봐도 건물인데 이게 또 사하우스 로드니까 의미가 겹치죠. 그리고 물고기 자리면 이것도 치장하고 예쁘게 꾸미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키워드가 뭐 여기에서도 도출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까? 일단 인테리어라는 영역 자체는 괜찮아 보이죠. 다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몸이 안 좋아지셨다. 이거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 때가 피르다리아 화성 시기였어요. 이러면 진짜 힘들죠. 저렇게 익스 컨디션하는 화성인데 또 6하우스 로드예요.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과중한 업무, 과로 이런 것들이 떠오르긴 합니다. 쉽지 않았겠죠. 물론 일은 되게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하우스 로드인 태양이 이제 가깝게 리셉션을 해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말씀해주신 공사 비용을 내고 하는 일이죠. 정말 예전부터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의 성격 지표를 볼 때 어센던트 사인도 중요한데 어센로드가 위치한 사인이 진짜 중요해요. 이 어센로드 화성은 현재 사자 자리에 위치합니다. 제가 사자 자리가 두드러지는 분들한테 매번 느끼는 게 이분들은 자존심과 체면, 가오 이런 게 더 중요해서 돈을 막 그렇게 높은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아요. 사자 자리는 제왕의 별자리인데 이런 사람이 뭐 3,350원씩 돈을 나눠내? 내가 그냥 내고 말지. 이제 제왕은 이제 원래 베푸는 거고 그걸로 존경심과 감사함을 받는 게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자 자리 분들 옆에 잘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이 뭐 선배나 윗사람이다 이러면 이제 잘 얻어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사자 자리들은 돈 얘기 꺼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 사자는 왕인데 왕이 시시콜콜하게 이런 가오상하는 돈 이야기하고 내고하고 깎아야 되고 이런 게 진짜 부담스럽다는 거죠. 물론 이 차트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센로드는 사자에 있는 게 맞는데 그 로드인 태양이 이제 파라우스로 가는데 이 파라우스가 투자나 아니면 크게 한탕 해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걸로 나름의 변형이 생기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핵심은 사자 자리들은 자존심과 체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제왕의 별자리인데 이런 사람이 돈 얘기 직접적으로 하면서 뭐 이번 공사 비용 1,000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뭐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좀 가격을 깎아주실 수 없으실까요? 이 말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자 자리랑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지 않고 뭐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이분이 인테리어에서 계속 일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만큼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어센로드가 제일 중요하고요. 어센로드가 위치한 별자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테리어 현장 소장 일을 하셨던 분을 인터뷰해보고 차트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차트가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 인터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